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10위권 규모의 데이터 학습과 처리, 분석 능력을 갖춘 광주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되면서 가채점 설명회와 수시 면접 대비 등 본격적인 진학 지도가 시작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에서는 유치 찬성 여론이, 무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농업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측되는 2030년 이후에는 일손이 부족해져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종업원 대신 무인정보 단말기, 키오스크로 주문하기도 하고 또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먼 미래라고만 생각했던 인공지능 기술이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건데 국내 첫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문을 연 광주에서는 앞으로 이런 신기술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기분에 맞춘 음악을 추천해줍니다. 사용자의 상황과 감정 데이터를 분석한 인공지능 기술로 정신건강이나 생체 정보 분석, 고객 관리도 가능합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기술 박람회 CES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학습했고 또 얼마나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들을 학습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센터가 제공하는 자원들을 통해서 모니터 앞에 서 있었더니 5초 만에 전문가처럼 옷을 척척 골라줍니다. 4천여 명의 피부색과 60여만 장의 의류 정보를 학습해 개개인의 특징을 구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광주 청년 기업들이 이 같은 첨단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두드릴 수 있었던 데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데이터 학습과 처리, 분석 능력을 갖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덕분입니다. 2019년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주의 시설 투자를 결정한 이후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과 시범 운영을 마치고 최근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컴퓨팅 자원 같은 경우도 AI 개발의 목적성에 맞게끔 정확하게 지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셔서 연구 학습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1단계 시설 구축에 이어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관련 기업이 모이고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는 등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은 종일 날이 흐리고 춥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인데요.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린다면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안팎,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속 9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광주 전남 지역 84개 고사장에서도 치러졌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겐 무척이나 길었던 하루였을 텐데요. 긴장으로 시작해 안도와 홀가분함으로 끝난 하루를 수능 시험장 안팎의 표정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장한 표정의 수험생들이 속속 시험장 안으로 향합니다. 시험장 입구에선 코로나 여파로 사라진 요란한 응원 대신 차분한 격려와 화답의 말이 오갑니다. 파이팅! 시험 잘 보고 공부하던 대로 하고 열심히 해볼게요. 파이팅!
손주 도시락을 직접 챙겨 들고 나온 할머니의 마음이 모든 수험생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이제 했으니까 공부 이제 가고 싶은데 해서 가슴을 쓰겠어요.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고사장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쉬움과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끝났다는 홀가분함이 앞섭니다. 많이 올라가분하죠. 일단 수능 끝났으니까 열심히 놀아야죠. 광주시 교육청은 1교시 기준 결시율이 7.9%로 작년과 비슷했다며 이들 결시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전형에서 합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가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와 수도권 대학 수시 면접 대비 프로그램을 여는 등 본격적인 수능 이후 진학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청년은 줄고 소규모 농가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우리 농업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연속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농업 현실을 해결할 대안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2030년, 앞으로 7년 정도 남은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농업 분야에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보통 70살 이후 영농 규모를 줄이고 75살 이후 은퇴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고령 농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농업에서 물러나는 2030년엔 일할 사람이 부족해져 그야말로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지역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지역의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의 질도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일정 정도 담보해줘야 되는 지자체의 부담도 늘어나는 등 계속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국정과제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이 목표입니다. 2020년보다 3배 정도 많은 규모인데요. 주요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새롭게 이제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초기 소득과 농지, 자금과 그리고 또 주거까지 지원하려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월 최대 110만 원으로 늘리고 그 대상도 4천 명으로 2배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의 농지 정책을 바꿔 농지를 먼저 임대한 뒤 매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요. 정작 농업 현장에선 이런 정책들이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수억 원을 융자해준다는 말을 듣고 막상 가보면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다. 모집을 할 때는 몇 억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러지만 막상 은행에 찾아가면 당신은 이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혀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농가의 현실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기 자금은 융자로 일단 해결했다고 해도 수확 전까진 수익이 없어 일용직까지 뛰어야 하는 현실인 겁니다. 5억이나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다 빚이고 처음에 들어오면 아예 수확을 해야 자기 것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이 밖에 청년농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농가에서 여러 밭작물을 키우는 방식으로 농업을 시작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업인을 확충하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건데요. 먼저 젊은 농업인을 확충하려면 단순한 노동농업 외에도 양질의 농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장시간 중노동의 저임금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농대를 졸업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충분히 취업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양질의 농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는. 또 농업 인구 확충을 위해서는 젊은 층뿐 아니라 은퇴 세대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팜 등 소농에 대한 고소득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형 스마트팜, 중저가형 스마트팜이라고 그러죠. 그런 중저가형 스마트팜을 통해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고 그걸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정책이. 농가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쌀은 기계화가 됐다고 해도 채소나 과일 등 밭작물의 경우엔 국내산을 구하기 힘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격 등도 예측하기 힘들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평에서는 유치 찬성 여론이, 무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연구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두 지역에서 각각 50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의사를 물은 결과 한평구는 찬성 48.4%, 반대 41.8%로 9월부터 석 달 연속 긍정적인 답변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무안구는 반대 52.4%로 부정적인 여론이 찬성보다 10.1%포인트 많았습니다. 연구원은 지난달 정례 조사에서 3%대 찬반 격차를 보였던 무안 여론이 다시 반대로 돌아선 데는 군공항과 연계된 민간공항의 이전 지역과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어제 전남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고울 의료재단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빛고울 의료재단은 공공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 협약을 승계하자고 했었던 조합원들을 부당 해고했다며 공익 적자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직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금까지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환경공단 김병수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미흡한 전문성과 도덕성 의혹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광주시 고위공직자 출신인 김 후보자가 환경공단 업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적임자인자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시의회는 추가 인사검증을 거쳐 오는 28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남구청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남구청 소속 8급 공무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7월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굴삭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목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목포 신안 통합 추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목포 신안 통합 여론조사가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10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목포시와 신안군 두 지역 모두 통합 찬성이 두 달 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안군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1년여 동안 주민주도 행정통합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 목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안 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목포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생활의 편의성을 시민들이 느껴야지만이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통합에 대한 추진이 필요한 필요성을 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신안군과 목포시의 상세 과제들, 협력하는 과제들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목포 신안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합 추진위의 젊은 층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추위 구성된 것도 다 연령대가 다 높으시죠. 3세대 젊은 청년층이라든지 그런 30, 40대 인원들이 비치는 안 돼 있죠. 두텁지가 못합니다. 현재 통합추진위원회가.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안 출신으로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공감대 형성과 시군 자매 결연 교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은 큰 목표만 세웠을 뿐 아직 첫 단추도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가 화순 전남대병원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 면역치료제를 위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는 전국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모여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화순 한의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선 백신 전문가 등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국제 백신 면역치료 포럼이 열려 미래 백신과 면역치료 신기술을 주제로 한 토론과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세계 대학평가 50위권 진입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광주과기원 임기철 총장은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겸해 마련된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과 함께 혁신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2053년까지 유니콘급 기업 30개 배출과 인류 난제 해결의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석학 30명 배출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광주과기원 지스트는 199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박사 1,800여 명과 석사 4,900여 명 등 8,000명에 이르는 이공계 우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광주 전남 제주의회가 5.18과 여순 사건, 4.3 등 국가폭력의 아픔을 겪었던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세계광역의회 의장단은 어제 광주의 한 호텔에서 남북권 민주평화벨트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별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정신계승 사업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영광군이 어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기초지자체 대상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영광군은 떡산업이 연매출 300억 원을 달성하고 지난해 모신잎 산업특구로 지정되는 등 농축특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 등이 매년 주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우수시책을 평가하고 공로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전북도청 공무원이 가담한 허위 실적 증명서로 도청 군내 문구점이 잼버리 백서 제작 계약을 따내 논란이었는데요. 백서뿐 아니라 코로나 격리시설 운영까지 손을 안 댄 곳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청 인맥을 활용해 일감을 따냈는지 의문이 무성한 가운데 잼버리 수의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잼버리 당시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사용됐던 김제의 한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대회 시작 직전인 지난 7월 말, 조직위는 코로나 격리시설에 필요한 와이파이부터 CCTV, 매트리스 커버 등을 준비하고 침구류 세탁을 도맡아줄 업체를 물색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업체라며 도내의 한 사업자와 3,600여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숙소의 물품 구비 용역을 따낸 해당 업체는 잼버리 백서 제작을 맡아 논란이 됐던 문구점이었습니다. 사무용품 전문점이 어떻게 또 코로나19 격리시설 계약을 따낸 걸까? 그 감사관실들도 저 조사한 사람이 저를 알거든요. 다 알아요. 제 별명이 홍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청에서 일 터지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북도청 내부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이 비결이란 겁니다. 도청에 있을 때 그분 얼굴은 알았는데 여기 이제 조직이 와서 그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실적 증명서 이런 거 따로 그런 건 없어요. 해당 문구점은 이미 잼버리 백서 관련 수의 계약으로 논란이 됐던 업체.
도청 사무관으로부터 허위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던 사실이 얼마 전 밝혀져 계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르스 백서를 제작했다는 또 다른 허위 실적 증명서까지 조직위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메르스 백서 관련 증명서의 다른 공무원 서명은 문구점 대표가 직접 서명해 문서를 멋대로 위변조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팀장님 미안한데 이거 지금 급하대. 그러니까 이거 확인만 해주라. 알아서 내가 사인한다 해가지고 낸 거예요. 정작 증명서에 이름이 오른 공무원은 장기 연수로 도청을 떠나 있던 상태. 잇따른 논란에 전라북도 의회까지 내부자와의 유착이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습니다. 이건 한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잼버리에 관련된 수의 계약을 다 조사해서 잼버리 백사에서부터 코로나19 격리시설까지 문구점 한 곳이 수의계약으로 각종 사업을 독식한 사태에 대해 감사원은 유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부산시가 가택 수색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전국 최초로 이런 현금성 자산을 압류해 세입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윤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이 고액 체납자 집을 찾았습니다. 부산시청 징세팀에서 탔습니다. 지방세 체납하신 것 때문에. 밀린 세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아파트는 아내 명의, 체납자인 남성은 집안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며 반발합니다. 내 세금이지. 그거 가신한 거 있잖아요. 니꺼 얘기는 어디가? 이번엔 지방세 4억 2천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틴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입니다. 옷장에 걸린 외투 안에 수상한 물건이 감지됩니다. 뒤져봤더니 5만 원권 돈 뭉치가 나옵니다. 우리 돈뿐 아니라 인도, 미국, 각종 외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만든 5만 원짜리 선불 카드 다발, 백화점 상품권까지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이거 개인 수출을 이래 내가 되나? 하면 수출을 이거 부산에 가면 굴전 놈의 기다리 내려가면. 지난 7일부터 고액 체납자 자택 5곳을 잇따라 수색한 부산시는 모두 2천만 원 상당을 찾아 세입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압류를 해놓고도 현금화하지 못했던 각종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시 금고로 넣었습니다. 발급처인 은행, 백화점 등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환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사설 환매소는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환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에서 이 환가 방법에 대하여 고민한 끝에 지난해 기준 부산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629명, 체납액은 208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반을 꾸린 부산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추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제11회 광주 상공 대상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들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올해 광주 상공 대상에는 이연풍 해성산업개발 회장이 경영 우수 부문에서 수상한 것을 비롯해 고용 우수와 기술 혁신, 지역 공헌과 노사 상생 등 모두 5개 부문에서 수상자들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상인은 업무 개선과 기술 개발 제안 등을 통해 회사 발전에 힘쓴 근로자 11명에 대해서도 장기 근속 모범 근로자로 시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1호 도장리 반노래 전승 행사가 내일 화순군 도안면 도장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도장리 반노래는 옛날 여인들이 밭일을 하며 부르던 노동요로 마을 주민들이 15년 전 민속보존회를 만들고 이를 축제로 확대했습니다. 행사는 한천농악단의 골목 길놀이로 시작해 난타와 반노래 공연, 합창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날이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가량인데요.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린다면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안팎,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속 9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도 6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9도에 그치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4.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